이번 시간에는 결산의 정리 분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결산의 순서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제일 먼저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분계를 하겠죠. 그럼 분계를 하면 분계장에 옮겨 적게 되고 그걸 이제 원장에다가 전기하게 되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일이 되면 보통 뭐 12월 31일이겠죠. 결산을 하는데 순서가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예비 절차의 첫 번째가 시산표를 그린다. 시산표를 그린 이유는 이 원장의 전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조사표 작성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결산 정리 분계 사항을 모아놓은 표예요. 모아놓은 표. 뭘 결산 정리 분계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결산 정리 분계까지를 원장에다가 또 옮겨 적으면 이제 여기는 수정하기 전 거고 이건 이제 여기 분계까지 반영이 된 수정된 이후에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이 시산표의 잔액을 토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그리기 위해서 모아놓는 표가 정산표라고 그랬고 이거는 뭐 거의 쓸 일 없다.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예비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결산 정리 분계를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면 이제 실무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시험을 보면 이게 이제 결산 정리 분계 문제 1번부터 뭐 한 3, 4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니까 그걸 그대로 문제를 이제 푸시는 게 이제 결산 정리 분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결산 정리 분계 사항이 뭔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상품 매출 원가를 분계한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래가 생겼을 때 분계를 할 때는 상품을 사왔을 때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내다 팔았을 때 상품을 빼내지 않고 바로 그냥 매출만 이렇게 잡았잖아요. 상품 매출, 현금 받았으면 현금. 이렇게요. 4월 때는 잡혀 있는데 내다 팔 때 이렇게 일일이 분계를 안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말에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기말 재고가 얼마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기초에 있는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재고는 여기 다 집계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근데 기말에 재고를 조사했더니 기말 재고가 얼마 있더라. 이걸 빼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판매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된 금액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분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판매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기초가 재고가 20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분계를 이렇게 했더니 80이야. 그럼 판매 가능한 게 이제 100만 원인 거죠. 100원인 거죠. 그래서 기말에 재고를 조사를 해요. 이게 이제 재고 조사표에 적는 게 기말 재고잖아요. 재고를 조사했더니 기말 재고가 10 남았어요. 20에다가 80을 사왔는데 100인데 안 팔리고 남은 게 10 있으니까 결국은 팔려나간 게 90이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분계를 하면 되겠죠. 분계를 합니다. 상품을 빼내요. 한꺼번에. 팔려나간 거. 상품 90 팔려나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가잖아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한꺼번에 분계한다고 그랬어요. 내다 팔 때마다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겠죠. 모든 회사가 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걸 찾을 때는 시험에서는 시산표를 쭉 보면요. 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쭉 나와 있는데 시산표에 상품이라는 계정을 봐요. 상품이라는 계정에 차변 잔액을 보면 여기로 따지면 지금 방금 이 상황에서 기초 재고가 10 있다 그랬죠. 단기에 매입한 게 90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 이쪽 잔액에 100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게 묶여져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무라면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참고해서. 근데 시험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12월 달 31일 시산표인데 기말 재고가 10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내가 이제 요 시산표에 이쪽 차변 잔액 요 금액을 보고 이거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의 합계니까 기말에 10 있다고요? 그러면 90만 원이 팔렸군요 하고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시산표가 이렇게 바뀌겠죠. 100 있었던 물건을 이제 90 빼내버렸으니까 이쪽으로 90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산표에는 상품이 이제 10 남아있는 거야. 기말에 남아있는 것만큼만. 이게 상품 매출 원가의 대체 분계입니다. 두 번째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다 유형자산 편에서 배우셨죠?
자, 유형자산이 이제 시간의 경과 또는 뭐 기술의 변화, 사용에 의한 소모에 의해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니까 그걸 측정해서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절차.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뭐 계산해가지고 분개를 하는 거잖아요.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감가상각비 1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원 이렇게 분개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산의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차감 항목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름이 감가상각 누계액 다 똑같은데 이 감가상각 자산이 이제 코드 번호가 중요하겠죠. 202번이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름은 똑같은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2번에 바로 밑에 붙어 있는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고 또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바로 밑에 있는 209번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 코드 번호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비용이고요. 이건 자산 차감이니까 이걸 재무상태표에 그리면 이건 비용은 어디로 가겠어요?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비용이니까. 이거 자산 차감이니까 뭐 대변에 적혀 있는데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산이 만약에 비품이라면 분계는 대변에 했잖아요. 이걸 대변에 적는 게 아니야. 이게 자산이 이게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자산 차감인데 그래서 요 금액이 요쪽으로 가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게 돼요. 대변에 적는 게 아니라 차변에서 음수로.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4002번 세연 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서 결산 완료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날짜는 결산 일자가 12월 말이죠. 12월 31일. 기초 상품이 100, 단기 상품 매입 200, 기말 현재 상품 재고는 30. 결산 시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를 하십시오. 단 전표를 입력할 때 여기를 차변 대변으로 하지 말고 결차 결대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출 원가 대체 분개를 하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초에 1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연도 중에 200만 원을 사왔으니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전체 금액은 300이죠. 근데 30만 원 남은 거야. 30만 원 안 팔렸으니까 나머지가 다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70만 원만큼이 상품이 없어지고 이게 매출 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차 결대를 쓰라 그랬죠. 6번 결대 상품을 빼내요. 300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래서 270만 원만큼 상품이 없어지고 결차 5번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해설에도 있지만 뭐 기초가 얼마고 기말이 단기 매입이 얼마고 기말이 얼마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기말 상품 재고가 30이다 이 말만 나와요. 이게 다 없고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 데이터가 맞지 않지만 여기 시산표 12월을 열어가지고 상품 계정을 봐요. 이거 다 무시하시고 일단 여기 상품 계정 이거 없다 치고 상품 계정을 열었더니 지금 이 문제 같으면 여기가 3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기초 상품 재고하고 단기에 상품 매입한 게 합쳐진 거예요. 이 숫자를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찾아봤더니 300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 기말 재고가 3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확인하고 자기 거에서 요걸 뺀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하고 맞지는 않지만 여기 같으면 뭐 더 복잡한 게 많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다 제시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얘는 결차 결대만 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차변 대변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겠대요. 이거는 저기 감가상각 편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번호는 차량의 다음 번호 옆에 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거 이 금액 쓰시고 120. 그 다음에 대변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이라고 써 있는 거 비품의 바로 다음 번호 30 합쳐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결차 결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결차 결대 지금 여기에서 결산을 할 때 그래요. 일반 전표에서